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 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버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 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 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 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 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 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 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버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 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 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버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 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 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 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 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 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 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 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버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 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 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 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버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 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 박장대소라는 천연 면역 물질.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고 또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웃음은 참지 않는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았다. 잠과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그 증거다. 웃을 일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암 환자가 되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어디 웃을 상황입니까?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하면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아이들은 잘 웃지만 어른들은 웃지를 않는다.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울음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제요 천연면역 증강제다. 명랑함이나 쾌활함도 몸의 불편함과 공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의 웃음기다. 2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웃음을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를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보상 심리에 관여하는 뇌신경망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과 웃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은 웃음이 천연 우울증 치료제라는 뜻이다. 즉,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셈이다. 결국 가족이 웃음을 준다. 미국에서 웃음만 40년 세월을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을 토대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 그의 주장은 웃음은 총알을 막는 반탄조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몬트리올 대학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책 삶의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글귀를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흘려 읽기 쉬운 구절이지만 그는 가슴에 담았다. 원래 진리란 단순하며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웃기 시작한 그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을 병이 완치되는 체험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연구를 할수록 웃음이 방탄조끼를 뛰어넘어 폭발음 없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웃음은 막혔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T림프구, 감마 인터페론, 백혈구 지수를 높이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증가시켰다. 웃음은 중증 우울증도 낫게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웃으면 행복해지니 말이다. 그에 더해 웃음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마취 작용까지 있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을 웃게 만들었더니 이후 통증 부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웃음은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보호자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한다. 뉴욕 주립대학교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며 얼굴이 굳어 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손자와 손녀의 재롱, 자녀가 잘 됐대 등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가족이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환자가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하하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웃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는 웃음이라도 지으려면 의지적으로 웃어야 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가짜 웃음도 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눈물이 나게 웃는 경험을 차츰 늘리다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나 손자가 재롱을 부리면 웃는다. 아들과 딸을 보고도 웃는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웃게 된다. 운동을 하면서도 웃고 밥을 먹으면서도 웃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가정에 박장대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주는 최고의 천연 면역 물질이다.